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지원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12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봐오면서 수많은 부부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남성들은 여성의 그곳을 입으로 애무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그런 행위가 남성들에게 그토록 큰 만족감을 주는 걸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친밀감이 부부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진료실에서 60대 환자분 한 분이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와이프가 요즘 그런 걸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시간이 좋거든요. 이게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욕구입니다. 오늘 제가 의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12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단순히 성적 쾌락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깊은 정서적 연결을 나타내는 행위이고 생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주제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자란 시대만 해도 성에 대한 이야기는 부끄러운 것이었죠. 하지만 의학은 발전했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건강한 부부 관계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성들은 정말로 이걸 좋아할까요? 첫째, 도파민 분비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친밀한 부위를 입으로 애무할 때 남성의 뇌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무슨 도파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쾌락 호르몬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도파민이 단순히 성적 쾌락 때문만이 아니라 주는 행위 자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파트너에게 오르가슴을 선사할 때 본인의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본인이 오르가슴을 느낄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를 만족시키는 것 자체가 남성에게 생리적인 보상을 주는 거예요. 둘째, 옥시토신 분비입니다. 이 과정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됩니다.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신뢰와 애착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두 사람을 더 깊이 연결시키는 화학적 과정인 셈이죠. 많은 환자분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밀감이 더 중요해집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남성들도 발기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럴 때 구강 애무 같은 대안적 친밀감이 빛을 발합니다. 발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배우자에게 엄청난 쾌락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남성성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자신감을 잃으시죠. 하지만 배우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을 오르가슴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70대 초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예전처럼 못해요. 하지만 와이프를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저를 아직도 남자로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건 지배나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관대함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볼까요? 많은 남성들이 이 행위를 통해 친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취약한 순간이거든요. 여성의 가장 사적인 부분을 가까이서 보고 만지고 맛보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친밀함은 깊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남성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은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쾌락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이 행위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늙었는데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성의 몸은 변합니다.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행위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당신의 젊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건 여성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압박이 심하잖아요. 나이 들면서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의 몸을 여전히 아름답게 여기고 욕망한다는 걸 느낄 때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 환자분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남편이 그렇게 해줄 때마다 저는 제가 아직도 여자라는 걸 느껴요. 70이 넘었는데도요. 자,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십니다. 12년간 상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강으로 하는 거니까 청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여성의 질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과도한 세정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샤워 후 따뜻한 물로 외음을 부드럽게 씻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대화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한국 부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죠. 하지만 여러분,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보, 나는 당신을 이렇게 만족시키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배우자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요?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함께 샤워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도해 보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셋째,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천천히 진행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배우자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어떤 부분을 만졌을 때 좋아하는지, 어떤 리듬을 선호하는지 배워가는 거예요. 많은 환자분들이 클리토리스를 어떻게 자극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클리토리스는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는 기관입니다. 여성 신체에서 유일하게 오직 쾌락만을 위해 존재하는 부위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너무 강하게 자극합니다.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먼저 주변부터 천천히 애무하고 점차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혀를 너무 딱딱하게 만들지 마시고 부드럽고 넓게 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리듬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게 불규칙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정말 이게 효과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클리토리스는 나이가 들어도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연구에서는 나이 든 여성들이 클리토리스 자극을 통한 오르가슴을 더 쉽게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질 삽입을 통한 성관계가 중심을 이루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질 건조증이나 탄력 저하로 삽입 성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구강 애무는 완벽한 대안이 됩니다. 아무런 불편함 없이 순수한 쾌락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건강에도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과 오르가슴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든 부부들에게 이런 친밀감은 단순히 쾌락을 넘어서 건강관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80대 부부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이런 친밀한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저희는 이제 삽입은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만족시켜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 다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든 여러분은 여전히 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친밀감은 계속될 수 있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나이에 그런 거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십니다. 누가 봅니까? 이건 여러분 두 사람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에 이런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친밀감을 포기하는 부부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60대가 되면서 성생활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하면서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밀감이야말로 부부를 연결시키는 강력한 끈이거든요. 통계를 보면 성생활이 활발한 노년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서로에게 더 애정적입니다. 그럼 실제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타이밍을 잘 잡으세요. 둘 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에 시도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주말 아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샤워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서로의 몸을 씻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이동해서 천천히 서로를 탐험하세요. 처음부터 바로 그곳으로 가지 마세요. 목, 어깨, 배, 허벅지 안쪽. 천천히 키스하면서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배우자도 준비가 되고 긴장도 풀립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호흡이 빨라지나요? 몸이 긴장하나요? 아니면 이완되나요? 이런 신호들을 읽는 법을 배우세요. 만약 배우자가 불편해하면 멈추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괜찮아 계속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대화가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맛이나 냄새가 걱정돼요.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여성의 질은 특별한 냄새가 없습니다. 약간의 자연스러운 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쾌한 게 아닙니다. 만약 강한 냄새나 이상한 분비물이 있다면 그건 감염일 수 있으니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향은 불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만의 고유한 향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친밀감의 일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턱이 아파요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를 바꿔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베개를 배우자의 엉덩이 밑에 받쳐주면 각도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혀만 쓰지 마시고 입술도 함께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벽한 테크닉 같은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진심과 노력입니다. 배우자는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노력한다는 그 사실에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첫 시도가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다 보면 여러분만의 리듬과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편안해지고 성과에 대한 압박도 적어지니까요. 젊을 때는 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없습니다. 순수하게 서로를 즐기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나이에는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천천히 즐길 수 있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누가 방해할 것도 없고 그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2년간 수많은 부부들을 봐왔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예전처럼 격렬한 성관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만지고, 키스하고, 쾌락을 주고받는 것, 이건 계속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구강애무 같은 것들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체력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그저 여러분의 사랑과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해주기 시작하면서 우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30년 전 신혼 때처럼 다정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젊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통해 전달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성적인 존재이기를 멈추지 마세요.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젊을 때의 조급함이나 불안함 없이 순수하게 서로를 즐기고 사랑할 수 있는 시기죠. 그리고 이 구강애무라는 것, 이건 단순한 성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존중의 표현이고 사랑의 선물이며 두 사람을 더 깊이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배우자를 한번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우리 아직 젊어. 우리 서로를 더 사랑하자. 그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여보모.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우리 아직 젊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령대와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더 맞춤형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부간의 성적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